11월 미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하고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새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됐으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단 리턴 매치로 진행됐던 미국 대선 대결 구도가 급변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을 통해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의도였으나 후보에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 결정에 대해 금주 후반에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별도의 글을 통해 2020년 대선 후보로 내가 내린 첫 결정은 카멀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한 것이며 그것은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라면서 오늘 나는 카멀라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쳐 트럼프를 이겨야 할 때라면서 해봅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는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토론 이후 25일 만이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발언 중간에 맥락과 상관이 없는 말을 하면서 고령에 따른 건강 및 인지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격차가 더 벌어지자 민주당 내에서는 30여 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잇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직전인 지난달 13일 피격으로 부상을 당하면서 공화당 내 영웅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려 다시 발이 묶이는 등 악재가 계속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당내 지지가 급속도로 이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원 등도 등을 돌리면서 완주 의지를 고수하던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당 안팎의 여론에 백기를 들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따라 민주당은 다시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에서 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다음 달 초 온라인으로 미리 후보 선출을 진행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부 주의 후보 등록 시한을 고려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후보 선출까지는 시간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당내에서는 그동안 흑인 아시아계의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시 대타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미니 후보 경선을 통해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으나 시간적 제약과 함께 당 분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채택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성명 발표 직후에 자신의 러닝메이트인 해리스 부통령을 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CNN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고 자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 경합주인 위스콘신을 찾아 유세와 언론 인터뷰를 하고 후보직 사퇴 요구에 대해 정면 돌파를 시도했으나 당 안팎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결단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TV 토론 때와는 달리 힘찬 목소리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날을 세우면서 대선 승리의 최적 후보임을 강조하고 후보직 사퇴는 절대 없다고 배수진을 쳤으나 고령에 따른 건강과 인지 능력 우려는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여론 반전을 위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도 뚜렷한 대선 승리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에서 추가로 공개 사퇴 요구가 나오고 상원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7일 하원 의원들과 회의를 개최키로 하면서 이번 주말과 내주 초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여부에 중대한 국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는 지난달 27일 TV 토론에 대해 최고는 아니었다. 나쁜 에피소드라고 인정하면서도 90분의 토론이 3년 반의 성과를 지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세에서 수백만 명의 민주당원이 당내 경선에서 자신을 대선 후보로 찍었다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일부 인사들은 여러분이 경선에서 투표한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나를 선거에서 밀어내려고 한다며 당 일각의 후보 사퇴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나는 선거에서 계속될 것이며 트럼프를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인지력 및 건강 우려에 대한 반복되는 압박 질문에 대해서도 나는 건강하다. 매일 국정 수행으로 인지력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세와 인터뷰에서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유죄를 받은 중범죄자, 병적인 거짓말쟁이라고 몰아세우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민주주의, 경제 공정성, 낙태, 총기 규제 등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받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세와 인터뷰에서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유죄를 받은 중범죄자, 병적인 거짓말쟁이라고 몰아세우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민주주의, 경제 공정성, 낙태, 총기 규제 등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유세에서 선거에서 함께 도널드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추방하자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콘신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후보직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는 그것은 완전히 배제한다고 쐐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세 및 인터뷰에서 모두 평소보다 활기차고 에너지가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발언 중 갑자기 맥락에 안 맞는 말을 했던 TV 토론 때와 다르게 인터뷰할 때도 질문 주제에 일관되게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조한 지지율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는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고 말한 것 등을 놓고는 현실 인식 문제에 대한 비판도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나이 및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우려한다는 사실도 의문시했다면서 이번 인터뷰가 어떻게 유권자들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축구훈련기관 손축구 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손웅정 감독 등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실제 경기에서 욕설 등이 나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손아카데미 유소년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확인한 결과 손 감독 등 코치진의 욕설과 고성, 질책 등이 담겨 있었는데요. 올해 초 일본 후쿠오카에서 있었던 유다시열세 경기에서 손아카데미 소속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으나 크게 벗어나자 곧장 벤치에서 욕설이 나왔습니다. 코치진은 이어 만들라니까라고 호통치며 욕설과 함께 꼴값 떨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코치가 너는 머릿수 채우려고 들어갔냐? 고 말하자 다른 코치는 걔는 지금 머릿수만 채운 거야. 얘기하지 말라고 답했는데요. 포원대학교 스포츠무도학과 박찬대 교수는 시합 중에 선수에게 욕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시합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고 혼내더라도 선수들 다 있는 데에서 혼내는 게 아니고 따로 불러서 혼내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손 감독 등은 손축구 아카데미 소속 유소년 축구 선수였던 아동 B군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B군 측은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 수석 코치가 B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습니다. 아카데미 측은 합의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 제보 금지, 축구협회 징계 요청 금지 등 3가지를 제시했으나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합의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를 질타하는 여론도 생겼습니다. 손 감독은 지난달 26일 연합뉴스에 보내온 입장문을 통해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의회 권력과 차기 총리를 결정질 조기 총선의 2차 투표가 7일 치러집니다. 극우 진영이 예상대로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 제1